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입니다. 오늘 오후 세션 첫 번째 좌담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그 포럼 주제로 제시했던 5국 3특 데이터를 여는 균형 발전에 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기관과 학교에서 정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론자분들을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지원 박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DI에서 지역경제 연구하고 있는 문윤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산업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하정석입니다. 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 홍사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공공인지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홍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미 최현수 박사님 그리고 홍준현 교수님께서 5국 3특 시대의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을 이미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이어서 더 심화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5국 3특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글쎄요, 저만 그럴지 모르지만 최소한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3년 전에 이곳 대구에 군이 편입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 변화고 작으면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위가 달라진다라는 게 그렇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군 하나가 시에 편입되는 게 그 정도의 그 위상을 갖는데 5국 3특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역 단위의 그러니까 데이터 체계가 새로 생긴다는 건 상당히 큰 의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과연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5국 3특 시대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지만 정책 반영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5국 3특 시대의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전에도 그 발표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군구나 시도 중심의 지역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국가 정책을 보고자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 통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권역권의 그 새로운 중심 설계를 위해서 어떠한 그 데이터 생산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지 각 패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지원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이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한 전후의 성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 작업을 상당히 많이 이제 요청을 받기도 하고 저희도 그것을 이제 시군과 경기도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소멸 대응 기금과 균형 발전 사업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변환되는 시기인 건지 아니면 공존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되게 궁금하기도 해서 찾아봤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그랬더니 대부분의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 프랑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지표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멸 대응과 관련된 감소 지수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나 또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발전 플러스 요인들을 별도로 지금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입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균형 발전 지수와 소멸된 기금의 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목적성과 이제 그 사업 전후에 성과를 보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통계 지표들 정리할 때 조금 더 이제 지역과 지역 간의 발전 연계가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급하게 필요한 사업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성장의 가장 글로벌 거점으로 필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K방산, 그다음에 K뷰티, 그리고 AI 사업들. 심지어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도 현재 저희가 통계청에서 받아보는 그 데이터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최첨단 산업들에 대한 구분 지표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하기 위한 것. 최소한 저희가 GRDP 같은 경우도 2년 정도 이상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 이제 GRDP 같은 경우는 도심권, 오늘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거점 성장들을 지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아웃데이트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업데이트가 돼서 글로벌로 비교 판단 가능한 지표가 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의 지역 읍면 단위 그 부분들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오늘 많은 그 연구 자료들을 봤을 때 그 눈에 띄는 부분들이 확실히 거점에 대한 분석이 서로 네트워크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통근통학은 OECD 상위 20개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근통학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실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따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중복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소멸된 기금이라든지 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표들, 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위한 그 지표라든지 또 균형발전 성장을 위한 지표라든지 반복적인 지표들은 국가 데이터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이렇게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방시대위원회와 이제 통계청이 나중에 공동으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 저희가 초강력 특별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초강력 특별 개정의 일부를 초강력 특별 뭐 통계 개정이라는 취지로 하나 좀 묶어서 이러한 그 협력 사업이 가능한 그 초강력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사업별로 지자체가 바로 받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운로드를 쉽게 해서 그것을 실무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 간 연계라든지 이런 경계선 폴리곤 라인을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 두 개가 통합돼가지고 바로 통계 수치를 볼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시각적으로 유연성 있는 그 통계 플랫폼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국삼특이라는 어떤 기회를 삼아서 기회를 이제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 간의 아니면 데이터 간의 연계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문윤상 박사님은 같은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제 연구 정책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연구자로서 정책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라든지 뭔가를 할 때 가장 기초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해체해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관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앞에 뭐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난다든지 뭐 다른 방식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데이터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다 따로따로 제공을 한다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러시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평가하고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찾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처 입장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렇게 계속 어떤 변화를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계속 쫓아가는 거를 쫓아가기만 한다면 그 중심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처 측에서 어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기준을 세우고 표준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정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이제 뭐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그 행정구역이 변화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이런 지역 간의 어떤 그런 연구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가 뭔가라고 봤을 때 국내 인구 이동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이주했는지도 명확하고 그리고 어디로 거기로 이주하는 원인도 명확하고 누가 가는지도 상당히 명확하고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산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는 지표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다른 부분에도 파생할 수 있는지 그런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정책하는 사람에게도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표준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표준에 대한 강조 그리고 국내 인구 이동 통계의 활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의 하정석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예, 사실 원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잘게 쪼개서 더 세밀한 것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늘 강조되어 오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통계, 읍면동 통계, 뭐 어떤 경우에서는 격자형 통계까지 이렇게 계속 세분화하는 방향이 발전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제 5급 3특이라는 이 연계와 광역이 결정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데이터를 해석하는 측면에서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합칠 수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보면은 이제 OECD 쪽에서 이제 지역의 매력도를 다른 OECD 국가들 간에 비교하는 지표로 최근에 뭐 리저널 어트랙티브니스 컴패스라고 해서 방사형 차트를 이용한 거지만 그 하드 파워에 대한 지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지표를 6개 분야 40개 지표를 활용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작년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올해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 광역권 통계라는 것이 자칫하면 그냥 있는 통계를 합쳐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든지 국가데이터처가 이 광역권 통계를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 또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권 단위의 통계가 중요시 될수록 저는 오히려 이제 미시적인 단위에서 그 지역을 파악하는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시적인 걸 합쳐서 이제 통으로 하나의 통계를 만들다 보면은 그 통계가 가지는 특성이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특성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우리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은 광역이라든지 5급 3특이라든지 이렇게 광역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원래 이제 균형발전 정책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 장소 기반의 그러니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내생적인 성장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고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정책이기 때문에 또 이 광역권 통계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그 각각의 지역들이 갖고 있는 미시적인 통계 기반 혹은 뭐 미시적인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전체가 가지고 전체 통계로 보여줄 수 없는 다양한 그 지역의 성장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 유명한 태제 중에 하나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 5극 3특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같은 질문에서 홍사훈 국토연구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네 번째 토론을 하니까 참 극명한 한계가 앞에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요. 사실은 할 말이 많이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일단 말씀드리면 되게 유사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홍준영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저는 5극 3특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기존의 광역시도 이상의 새로운 행정구역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위에 뭐 새로운 행정체계가 생겨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반만의 이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기초 광역이라는 행정구역을 초월하거나 혹은 허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툴들은 뭐 앞서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여전히 사실 과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병원에 환자로 치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여전히 엑스레이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하정석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잘게 쪼개져 있는 걸 어쨌든 합칠 수는 있는데 큰 거를 쪼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되게 그 미세한 단위에 적어도 우리가 광역 정도에서 습득 가능한 모든 지표들을 뭐 1kb의 어떤 격자라도 그건 뭐 과도한 요구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산이 된다면 사실은 보기는 엄청 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제가 첫 번째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랑 두 번째는 저는 스톡이 아니라 플로우를 봐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강역권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5극 3특이라는 건 그 초강역 간에 그리고 청약권 내의 어떤 포인트들 간의 이동이라든지 연결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현재 갖고 있는 통계로서는 그걸 명백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지표긴 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인구 이동 이상의 어떤 기업 활동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안에 좀 플로우나 이동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생성이 돼야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기조연설을 해주셨지만 최현수 박사님께서는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지? 네, 그 5극 3특이라는 건 사실 공간적 범위에서의 이제 재구조화잖아요. 우리가 그 통계나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간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정책과 관련된 통계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개별화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서 쭉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주로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 5극 3특이라는 재구조와 방향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것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여러 분야별로 보다 보면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통계나 데이터가 훨씬 더 발전돼 있는 분야가 아닐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공간을 연구하고 또 공간 내에서 이동을 연구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발전이 돼서 오히려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이라는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행정통합은 뭐 전남 광주 말고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진 않았지만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 공간과 관련된 통계나 뭐 데이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산출을 시작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제 공간은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5극 3특이 됐든 현재 그 시도나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구역이 됐든 그 안에서 이제 정책을 그 5극 3특에 따라서 각 권역별로 행정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역별로 정책이나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냥 아주 상시적으로 그 데이터 기반의 뭐 행정을 한다, 정책을 한다, 또는 근거 기반의 정책을 평가한다, 성과 평가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처럼 저나 이제 여기 홍 박사님처럼 또는 문 박사님처럼 이제 중앙에서 전국 단위로 뭔가를 분석할 때는 그래도 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중앙부처 협조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 제가 자주 교류하는 뭐 이제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등등 시도에 있는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제 지역 단위로 뭔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어떤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제 지역의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보통 시도 단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라든지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게 되는데 시도에서 요청한 내용인데 시도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시도 내에 그 출자 출연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옆에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데이터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극 3특으로 갔을 때 과연 이제 이런 것들 기존의 이제 행정구역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더 넓어지고 또 행정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정책과 서비스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개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정보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의료가 됐든 교육이 됐든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권역별로 5극 3특 중심의 권역이 생긴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개별화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를 비교해 보시면 중앙 정부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심지어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할 때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정보 시스템까지 다 웬만한 것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그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세청에다가 요청해서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세 정보 말고는 아마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5극 3특 중심으로 분화가 돼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실제 정책의 중심도 중앙보다는 특히 이제 전국 공통의 어떤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은 중앙이 주도해서 가겠지만 대국민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반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그 초과세수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800조를 넘어갈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세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초과세수가 지속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모두가 잘 아실 텐데 그럼 이걸 이제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실제로 지방교부세 증가되는 것 중에 일부를 가능하면 각 그 광역 단위에서 또는 뭐 5극 3특을 고려한다면 그 뭐 아직 행정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권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를 추진할 때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하고 그게 되어야만 나중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추는데 예산을 투자하고 추가적으로 정부로부터 이런 그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받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데이터는 엄청 많아졌고 풍부해졌는데 적재적소에서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를 지금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 홍준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1라운드인데 많이 지나서 핵심만 좀 정리해 보자면 이제 5국 3특 시대는 제가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보는 단위가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이제 8개 권역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그 이제 3개 특자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게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권역 통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권역 통계가 이제 구축돼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시도 단위 데이터를 가지고 재가공하면 나오겠지만 그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이 그걸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권역 단위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경우에 꼭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보든지 간에 정책은 지금 당장의 현 시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계열로 과거부터의 추세를 항상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 예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단위가 바뀌었을 때의 시계열을 볼 수 없는 불편함 또는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불가능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권역 단위 데이터를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그럼 기존의 시스템을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공되던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권역 단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행정체제는 권역 단위가 정부가 효율적이 되려면은 그 안에 내부 설계가 또 돼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생활권입니다. 기초생활권인데 기초생활권 단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아까 그 플로우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생활 기초 플로우에 기반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계도 권역 단위 통계 못지않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행정 체제는 만들어 놓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따라오게 했어요. 근데 앞으로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 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 권역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첫 질문을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아니면 되게 벙벙하게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5국 3특 시대라는 이 용어를 들었을 때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과연 어떤 단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그 각 기관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관심 분야를 차별적인 관심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사실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상당 부분 응답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5국 3특 시대라는 것이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이 새로운 행정구역 단위, 생활권 단위에서의 발생하는 변화,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자료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각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균형 발전 사업이라든지 이 차별화 부분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답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후르사토 납세. 그러니까 기업이 지방에다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할 경우에 그 세금의 또 90% 정도를 감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이전밖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또 부담이 돼서 이전하기까지는 꺼려지고 오히려 그 중간 단계에 뭔가 사업을 상생 구도를 만들거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부분에 대한 지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R&D를 공동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어떤 사업에 대한 일부의 뭐 개런티를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전 외에 추가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상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관리 이게 앞으로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이제 독일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도농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아예 하면서 그거를 또 지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어그로메이션이라서 그 도심들이 몇 개가 도시가 융합됐을 때 그것과 이제 지방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또 플러스 부분으로 보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하고 비수도권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지 협약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협약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에 대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생 구도를 지표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지방 우대를 위한 지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지표도 있어서 이게 결국은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거점 부분이 또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지방과 함께 또 협력해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지표화된다면 상당히 그런 성장 그러니까 단순히 기관 이전뿐만이 아니라 그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윤상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까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번에 이제 측정 관련된 데서 말씀을 해주실 분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제가 앞에 관점에 대한 거를 조리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랑 데이터처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관점은 두 개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은 증거 기반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증거 기반 정책이 당연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처에서도 어떤 정책이 활용되는지 보셔야 될 거고 지방에서도 당연히 근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셔야 되니까 서로 상대에 이제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또 앞에서 말씀하신 분과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이제 데이터처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자담회 다음에 이 지역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기반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연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느냐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은 덜 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특히 지방 정부 입장에서 뭔가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남 박사님 말씀도 들어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서포트할 수 있게 근거 기반 정책으로 서포팅할 수 있게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냐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각각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SDC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아가서 분명히 저희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서로 간의 상호 호환이 어떤 일관성이라는 게 조금 떨어진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표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해서 일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도 지금 약간 보충을 드렸고, 이제 뭐 측정으로 오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정책은 지방이가 하고 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단위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꼭 그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바라봐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율하기 위해선 다른 단위가 어떻게든지 필요를 할 테고, 그게 이제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스 트랙 단위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지역 간의 어떤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앞에 송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우 단위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걸 뭐 플로우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네트워킹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자료가 플로우나 네트워크 관점에서 측정이 되고 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 증거 기반 정책으로 저희가 활용하기엔 너무 한계가 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같은 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그게 이제 행정구역과 모든 것을 다 포괄하면서 서로 OD도 플로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그게 이제 가치가 가장 높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처럼 다른 데이터들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나 제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기반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정석 과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홍준영 교수님께서 앞에 좋은 그 발표도 주셨고 또 생활권을 강조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 5급 3특 관련된 통계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이 행정구역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5급 3특이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계기고, 그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행정구역을 어느 군이다 어느 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이제 어떻게 그 경제의 권역이 되어 있는지, 그 특정 산업이나 특정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임계 규모를 가진, 혹은 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경제 권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 여러 가지 그 우리 지표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행정구역 단위로 뭐 어디를 통합할 것이냐라는 문제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5급 3특에서 자율성, 뭐 분권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경제 권역별, 그 경제 단위별로 어떻게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권역 단위별로 우리가 이 지역 경제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또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를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한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역량에서 얼마나 투자 여력이 있는지, 또 그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얼마를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경제 권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해 있구나, 또 그 뭐 5급 3특이라고 이제 한다면 그 뭐 특 혹은 뭐 이것이 얼마나 이제 발전돼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투자에 대한 통계가 뭐 설비나 R&D, 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총량적인 부분만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통계를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여기서 투자하는 총량 말고 어떤 기업들이 신설을 하는지 혹은 증설을 하는지 또 이전을 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투자 통계 자체가 물론 측정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거시적인 단위로밖에는 제공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들을 이제 경제 권역별로 우리가 어떤 경제 권역이 향후에 투자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지, 혹은 그 권역이 그 거점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지표로 좀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투자 이외에도 아까 제가 OECD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 매력도에 대한 나침반 지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실제 거래 관계, 저는 이제 거래 관계라는 표현을 좀 공급망 구조라는 표현으로
자주 활용을 하는데 그럼 그 지역별로 산업 공급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AI에 대한 그 접근도 혹은 활용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행정구역을 넘어서 혹은 행정구역 아니라도 경제의 그 임계 규모를 가지는 그 규모의 경제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단위별로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를 해주셨는데, 국토연구원 홍사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에서 기본적인 방향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에 크게 5국 3특 내 플로우가 중요하든 어떤 생활권이 중요하든 간에 봤을 때 사람은 생활권이 중요할 거고 아마 경제적인 어떤 권역에서는 기업이 되게 중요할 텐데 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약간 국가 데이터처나 우리 통계 생산에 외연적 확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처나 혹은 공공에서 다 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부 이미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 데이터 같은 거 아까 홍준영 교수님 분석하셨던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통신사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이런 것들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활용하면 광역권 내에 초광역권 단위에서 어디서 살고 어디서 돈을 쓰고 어디서 공부를 하고 일은 어디서 하는지 주말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좀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협약을 맺든지 해서 마찬가지로 기업도 그게 거래망이 됐던 혹은 공급망이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이 이미 KD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어디에서 사와서 뭘 만들어서 어디로 파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사거나 혹은 돈이 없으면 연구 못 하는 거죠. 볼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통의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이제 국가 데이터처에 나서서 가맹 결합을 해가지고 뭘 하나 자료를 만들어갖고 필요할 때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싸게 연구자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입체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관되게 그 플로우에 관한 강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체의 의연적 확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박사님 저는 지금 전남 광주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5국 3특에 맞게 제주 광주 세종 말고 이제 실제 처음 통합된 사례잖아요. 좀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시간은 없었겠지만 지방시대위원회하고 데이터처하고 특히 이제 데이터처의 호남청이겠죠. 이 행정통합 전후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그 행정통합 이후에 기존에 해왔던 그 지역의 통계나 데이터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지금 전남 광주가 첫 번째 사례이면서 약간 그 실험적인 성격을 가지고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데이터처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생활권부터 시작해서 그 바뀐 행정 체계에 따른 어떤 기존의 통계를 변화시키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략을 같이 짜서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추진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행정통합 이후에 전후에 대한 어떤 사회 경제 문화 교통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좀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그 작업을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준영 교수님. 예,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 대구에 오실 때 다들 출발지가 다르겠지만 저는 1시간 반 SRT 타고 1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국토의 변화죠. 이동을 줄여주잖아요. 이동 시간을. 바로 이런 건데요. 아까 계속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 플로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연계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지표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이런 것들이 KTX나 SRT의 빨대 효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일각에서는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주지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효과와 사람의
근무지의 이동 또는 소비 활동의 이동이라는 게 다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연계성, 거점성을 좀 나눠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린 다 연구자들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주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방자치에서 밑에서부터의 인풋이 들어가는 건데, 바로 그래서 주민들이, 즉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 통계라는 것이 과연 5급 3특 시대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이거는 뭐 모든 전문가분들께 드리는 질문보다는 혹시 꼭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거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자원하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준영 교수님. 네. 예, 아주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넘어서 AI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저는 이제 데이터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이 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처가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연계성 얘기하는데 어떤 지역과 지역 뭐 이런 관점에서만 봤는데, 저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계성을 쉽게 추론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단순히 꿈이 아니라 우리 이미 그 생성형 AI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인구가 감소했다. 그 인구 감소도 더 데이터가 더 세부적으로 돼서 어떤 코호트의 인구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다 데이터가 수집이 됐을 때, 그것이 그러면 그럼 그 지역에 그것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산업 구조 또는 이 고용, 이런 것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연구자가 분석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추론 시스템을 우리가 서버린 AI 얘기하는데, 그게 지역 단위의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것까지도 예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데이터가 행정에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말씀. 네, 하정석 과장님. 네, 그 홍준영 교수님 말씀 조금 더 받아서, 저는 그러니까 데이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 국가가 생산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이제 사실은 초점을 맞춰 왔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지역 통계 협의회처럼 이런 자리를 보니까 그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를 좀 넘어서 그 각 지자체 혹은 지역 권역별로 또 혹은 극별로 혹은 특별로 해서 그 지역이 그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 같은 것을 이렇게 지표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좀 발굴하고, 또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그 지자체와 국가 데이터처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좀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일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에 있는 분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다 저는 이제 관점이라는 거를 아까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정책 입장에서도 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AI건 뭐건 이게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많이 넘치는데,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정책이라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표들이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생각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정책을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벌써 일종의 평가, 그다음에 지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정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반대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칩니다. 네, 오늘 좌담회 시작하기 전에 이 많이 모이신 전문가분들의 전문성을 다 이 좌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충분히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다양한 그 관점과 생각을 오국삼특이라는 변화의 측면에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여기 다 소속 기관에 있고 그러니까 혹시 따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오늘 좌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